4월 말부터 신변개발 그 지도사 교육을 시작하는데 그 5번째 강의를 제가 지금 한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리의 연구력, 지혜력 배양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마음 공부하게 되면 정신 수양을 갖고 많이 어, 정신 수양을 갖고 많이 공부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더 해야만 이 사리 연구를 가지고 더 공부를 많이 하게 됐어요. 부처님 때도 처음에는 수양 공부를 많이 시켰는데 말년에 가서는 반야, 이 지혜 공부를 더 많이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지혜 연구력을 얻는 데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용어가 이제 좀 이거를 마음을 알고 뭐냐 우리의 본성을 안단 말이죠. 알고 진리의 눈을 뜨자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마음의 자성의 원리를 우리 마음의 원리를 알고 진리의 눈을 뜨자 진리를 바라보면서 알 수 있는 눈을 뜨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은 뭘로 돼 있냐면 일과 이치로 돼 있다. 일이라는 건 사람이 일을 하잖아요. 이게 사라고 그래요. 일사자 사. 사물을 본다. 그럼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관계가 없으면 그 사자를 쓸 수가 없어요. 뭐 창고 같으면 그냥 하라고 안 그러는 이게 뭐를 같이 일을 하는 데를 사라가 사무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과 이치. 이치는 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원리라든지 이학이라든지 이런 게 일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은 대소유무의 이치로서 건설되었다. 그러니까 이는 뭐냐면 대소유무로 돼 있고 뒤에 가서 설명하는데 일이라는 건 12예인데 12예로 이 세상을 운전해 간다. 건설은 대소유무로서 건설이 돼서 이치로서 건설이 돼 갖고 일로서 운전해 간다. 이 세상 우주 만유는 이 속에 이치라는 게 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보이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햇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투명한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유리창을 통해 들어올 수 없는 저 물건 속이 아니라 저 속들이 저 원자에 이르기까지 전부 이라는 게 이거 이라는 거 어디든지 작용하는 거예요. 기도 작용하고 에너지도 작용하고 이라는 것이 작용하는데 이거를 대소유무라고 이렇게 하신다. 이게요. 세상이 넓은 만큼 이치의 종류도 수고. 세상이 넓으니까 물론 이제 원자나 분자 속에 있는 그런 이치 자연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가 돌아간다든지 기업이 돌아간다든 전부 이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넓은 만큼 이치가 아니었고 사람이 많은 만큼 일도 한도 없다. 이치와 일이라는 건 한없이 많은 것인데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일과 이치 속에서 태어났다가 근데 우리가 몸을 받는 것도 일과 이치로서 태어났다가 일과 이치 가운데서 살다가 일과 이치 가운데서 죽어서 일과 이치 가운데 다시 태어난다. 이것이 인생은 일과 이치를 떠나서 있을 수가 없다. 그 속에서 생로병사가 이루어지고 우주도 돌아가고 나라도 바뀌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일과 이치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일과 이치는 우리가 한숨도 떠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일과 이치가 어디 있냐? 책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책 속에 일과 이치를 설명했죠. 근데 진짜 일과 이치는 이 세상 만물이 다 일과 이치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을 일과 이치를 펴는 경전이라고 한대. 우리는 불경이나 성경이나 어떤 뭐 코란 같은 걸 경전이라 하지만 그 코란이나 경계 불경은 다 원래 이 우주 속에 있는 일과 이치를 갖다가 거다가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진짜 경전은 이 우주 전체가 일과 이치로 된 경전이요. 그 작은 경전이 성현들이 만드는 경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세상은 일과 이치를 펴놓은 경전과 같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정신을 수양해서 마음이 온전하다 할지라도 정신 수양을 하면 마음이 온전해지잖아요. 일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일을 당해서
일이라는 건 저기 사라겠죠. 일을 당해서 12이해를 모르면 12이해를 구별하는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그러니까 일이라는 건 12이해의 네 글자로 되어 있다. 시라는 것은 옳은 것이요. 그렇죠? 또 이치에 맞는 것이요. 비라는 건 그런 것이요. 이치에 틀린 것이요. 이라는 건 이로운 것이요.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요. 해라는 것은 해로운 것이요. 나에게 해를 받는 것. 물론 내가 아니라 가도 단체나 나라나 국가 전부 이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옳으냐 그르냐, 이롭냐 해롭냐 요 네 가지로 되어 있다. 그 이걸 빼고는 이롭지 않으면 해롭고, 그다음에 옳은 거 아니면 그런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많은 일 중에서 옳고 이로운 것을 찾아서 행하고, 그러고 해야 되는 일은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 사는 건 뭐냐? 옳고 이로운 거를 하고, 그러고 해가 되는 건 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그른지, 어떤 것이 이롭고 어떤 거 해로운지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걸 모르면 뭐 한다는 게 자기는 이로운 거 한다는 게 해로운 걸 해버리고, 자기가 옳은 일 한다는 게 그런 걸 해버리고, 그렇게 되면 이걸 모르게 되면 자행자질을 한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이에요. 어떤 그 옳고 이로운 것을 하고 그러고 이제 뭐야 해야 되는 거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걸 자행자지라고 그래요. 자행자지라는 것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옳고 근데 어느 때는 맞아. 그랬으니까 이렇고 어느 때는 틀리고 이게 예측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과학기는 이건 배우지만 이해를 안 배워. 옳고 12이해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행하는 것이 모두 괴로움으로 돌아오고 죄로 또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리연구 공부를 안 하면 첫째 12이해를 모르게 된다. 일에는 봐요. 일에는 12해가 있다. 그래서 옳고 그런 것이 있는데 욕심에 가려서 옳은 것을 그런 것으로 보고 그런 것을 옳은 것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이거 뒤집어 온단 말이에요. 옳은 것을 그런 것으로 보고 그런 것을 옳은 것으로 보면 그것이 시비에 대한 봉사란 말이에요. 시비를 모르는 사람 눈만 멀어서 봉사가 아니라 마음으로 시비 이해를 모르면 봉사가 된다. 나만 이롭게 하면 그것이 해롭게 되고 남을 좋게 하면 내가 이롭다. 이게 원리예요. 원리. 나만 이롭게 하면 결국은 해롭고 남을 이렇게 해야 결국은 내가 이롭다는 게 원리인데 이걸 모르니까 나만 이렇게 하려고 착한다. 이건 이해에 대한 봉사라고. 12이해에 대해서 석용이 됐다. 이게 우리나라 이 현재 세계 인류는 12이해를 아는 사람도 있는데 많은 사람이 그를 알아서 이걸 해를 먹은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원제 공식은 옳은 일을 하면 이로움이 들어오고 그게 맞아요. 그런 일을 하면 해로움이 들어가는 게 원리거든요. 응?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해서 내가 이득을 받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어떻게 해야 돼? 이익이 된 것은 옳은 것이요. 해가 되는 건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뭐든지 나한테 이익이 되면 옳은 거고 나한테 손해가 나면 그런 것이다. 이게 12회를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옳고 그런 걸로 해석을 안 하고 나한테 좋냐 나쁘냐를 해석이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좋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런 게 결국은 나한테 해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해를 들어오는 일을 하게 된다. 이게 12의 봉사라는 소경이라 이거예요. 현재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목적은 이 세상 사람들이 12이해를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고 자행자질에서 쓰는 괴로움으로 벗겨져서 사람들의 마음에 12이해에 대한 진리의 눈을 뜨게 만들 것이냐. 이것이 우리 최대 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보면 세계 유명한 대학들이 많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막 수많은 학자들이 노벨상을 탄 사람들이 무슨 학을 하고 뭐 의학을 공부하고 무슨 이렇게 경제학을 공부하고 많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요거를 모른단 말이죠. 12회를 이건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하는데 전혀 안 가르치고, 아니, 그 때문에 12회를 모르고
자기는 좋다고 했는데 그게 해될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이거. 그러면 우리가 그럼 시비애를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 결국 자기가 해된 것을 이익되는 걸로 해되는 것을 취해갖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걸 취했는데 그게 해로 돌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찰나찰나로 순간순간으로 몸과 마음을 사용하는 것이 전부 죄고가 된다. 죄고가 된다. 이게 옳죠. 그래서 그 앞길에 고의 고통이 한이 없다. 그 앞길에 고통이 한이 없다. 지금 보면은 정말로 이 세상은 뭐 평탄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많은데 우리 신문이나 텔레비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시비애를 몰라갖고 뒤집어서 하기 때문에 그 앞길이 맥혀서 괴로움에 처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게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는 시비애에 대한 진리의 눈을 뜨자. 마음의 원리를 알고 시비애에 대한 진리의 눈을 뜨자. 이것이 말하면 우리가 첫째 할 일이다. 그러니 네. 이치라는 게 있다. 대소유무의 이치라는 게 있다. 우리 마음이 아무리 온전해도 대소유무의 이치를 모르면 어떻게 될 것이냐. 대소유무란 건 뭐냐면 크고 작고 있고 없는 이치. 크고 작고 있고 없는 이치. 그걸 말해요. 다음에 잘 설명을 하는데 대는 크고 소는 작고 유무는 있고 없는 이치다. 더 설명하면 나면 죽고 죽으면 난다. 이게 나면 죽고 죽으면 난다. 이게 이치예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주면 받고 받으면 준다. 이것도 주고 받는 것도 인과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오면 가고 가면 온다. 이게 그다음에 있으면 없고 없으면 있는다. 이것이 이 우주에 돌아가는 근본 이치예요. 이치죠. 그런데 이거를 모른다 이거. 자, 대라는 건 뭐냐? 우주 만유의 본체라 그랬거든요. 근본되는 바탕. 우주 만유의 근본되는 바탕. 우주 만유를 이루고 있는 근본되는 바탕이 뭘까요? 우리 막 우주 만유의 근본되는 바탕이 뭘까요? 우리 대학에서 뭐 배우잖아요. 전자기학 배우고 뭣도 배우고 뭣도 배우는데 이 허공 속에 그 원리 전자기학의 원리가 들어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안에는 작용하면 중력이라는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작용을 해요. 어디 발랄해 가지고 그 작용, 별나라 가도 작용, 여기도 작용하고 그 원리가 아무것도 없긴 없는데 그냥 우작등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 아무것도 없는 허공 속에 원리가 들어 원리가 들어있는데 그 원리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 여기 원리하고 미국 원리하고 달나라 원리하고 뭐 태양 원리하고 다 똑같은 원리가 들어있어요. 그거를 바탕이라 해요. 바탕이 한바탕으로 돼 있어요. 한바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이 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이제 전 우주가 한 덩어리의 진리의 덩어리로 돼 있다. 이게 바탕으로 돼 있어. 그래서 그 대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이 대자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 마음속에 분별을 전부 없애버리면 응? 이게 내가 마음이 이 원리 대자의 합침으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를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하나라고도 설명을 해요. 너와 나의 분별이 없어지면 너다 나다 분별하지 않으면 너와 나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원리로 돼 있단 말이죠. 나와 물질과 분별이 없어지면 물질과 내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대자리를 아는 것은 마음속의 잡념을 다 가라앉히고 순수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동시에 전 세계의 전부를 한눈으로 봐야 됩니다. 마음의 분별이 없어진 다음에 그 분별 없는 마음으로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볼 때가 이게 대라고 합니다. 그래 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얼마큼 모였나 보면 이렇게 분별을 멈추고 딱 쳐다보면 이거 많이 모였구나. 이렇게 전체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전체를 아는 자리가 대자리요. 왜 그러냐면 그 밑바탕이 똑같은데 우주 만물이 그 똑같은 바탕 위에 건설이 됐기 때문에 분별 없는 마음으로 봤을 때가 이 대자를 아는 것이다. 이게. 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것이 형형색색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이게 컵과 이게 전부 다 다르잖아요. 그게 소자리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뭘로 돼 있어요? 속이 다 같은 원리로 분자 원자 해서 보면 호응으로 된 다 같은 원리로 돼 있다. 같은 원리로 돼 있는 자리는 대자리.
이렇게 나눠져 있는 자리는 소자리라고. 이 과학이라는 거는 소자리를 연구하는 거예요. 전부 나눠진 이치를 연구하는 거예요. 도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 다 없애고 그 근본의 하나짜리를 우리 연구하는 거란 말이죠. 소는 그러니까 전체를 나눠보면 소고, 유무라는 거는 있는 것이 없어지고 없는 것이 있어지는 생로병사라든지 추나추동이라든지 그다음에 흥망성쇠라든지 이것이 전부 변하는 걸 유무라고. 유는 유가 무가 되고 무가 유가 되는 변화를 유무라고 합니다. 유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이 세계는 대소유무로 되어 있다. 이게 어려운 것 같은데 공부를 안 해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3학년간 뭐를 배워요? 구구단 배워. 구구단. 구구단 배우는데 그거 막 한 일주일 만에 외워요? 애들이 그거 외우면 몇 달, 한 세 달은 걸려요. 그거 다 외우면. 애들이 3학년 애들이 구구단 배우면 한 3개월 걸려. 뭐 외우고 또 잊어먹고 또 외우고 또 잊어먹고 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곱하기 나누기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 뭐 355 곱하기 그것도 한참 해야 그거 배워요. 그게 쉬운 게 아니야. 나누기 뭐 뺄셈. 그런데 학교에서 그냥 달려나면 그게 다 옹되면 다 하는 거예요. 이 대소유무라는 말은 아무도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근데 이걸 어렵다고 그래. 생각을 안 해. 연구를 안 해. 이 우주를 왜 대라고 했느냐. 우주를 본바탕이 하나로 돼 있어요. 하나로. 근데 그 하나는 한눈으로 보고 전체를 볼 때만 보이는 거라. 이거. 그래서 소원하는 건 나눠져 있는 거래요. 과학은 나누어서 생각하는 거랍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유무는 이 변화를 말한다. 이게.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도 이렇게 몸으로 돼 있잖아요. 발달이 이렇게 몸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사람 한 사람을 딱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나눠서 봐요. 봐요. 이렇게 이게 소란 말이에요. 소라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에 또 해보기로 하고 이 대자리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큰 원리에 보면 죽음과 남이 둘이 아니다. 왜냐하면 살면 죽고 죽으면 산다. 그렇죠? 근데 이게 생사예요. 근데 살면 죽게 돼 있는데 안 죽으려고 계속 평생 노력을 해요. 하다가 그 죽음이 있다는 걸 몰라요. 응? 그래서 죽음을 닥쳐서 마음이 한가로운 사람이 이게 도가 있는 사람. 내가 보니까 소크라테스는 정말로 죽음을 두려워하자. 그게 무슨 불교학 배운 것도 아닌데 죽는 바로 그 순간까지 한 번도 두려워한 적이 없고 그냥 죽음을 참 좋은 것이다 하고선 즐겁게 받아들였어요. 아, 그러니까 이 성자는 성자. 이게 왜 죽었냐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모함을 받아갖고, 뭐야. 그 애들이 그게 소피스트라는 게 있어, 소피스트. 말만 하고 실제가 없는 소피스트한 모함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법을, 이, 그냥 대중이 재판 한 500명이 모여갖고 투표를 해갖고 죽이냐 사냐 그걸 하여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재판이 한 500 모여서 숫자를 해서 이제 과반수가 넘으면 죽이자 그러면 죽이고 살려면 살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다가 당당하게 이렇게 변론을 했더니 나는 이런 일을 했다. 내가 죽일 일이 아니다. 했는데 결국 갖다 나와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손을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죽게 되니까 뭐 할 수 없다. 결과 그게 나오면 할 수 없다. 했고 돌아가기 전날에 아니 바로 그 전에 뭐를 막 항상 거의 끝까지 제자들하고 토론을 하는데 뭐 죽음과 삶에 대해서 토론을 했어요. 근데 계속 토론하다가 뭐를 밝혔냐? 윤회가 있다는 걸 밝힌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그 토론이 윤회가 있다. 예. 사람이 죽으면 다시 난다는 거예요. 어디 뭘로 다시 사람으로만 안 나고 동물로도 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그러냐? 그러니까 이 연구를 하기를 이 세상 모든 건 돌고 돈다. 태양도 그다 돌고 별도 돌고 다 돌고 도는데 사람만 이게 안 돌면 쭉 익선되면 그 모순이 아니냐. 돌고 들어야 된다 이거. 근데 사람이 못된 짓을 한 사람이 다음 생에 잘 태어난다. 그 말이 안 되지 않냐. 그 말이나 뭐 혈계나 이런 걸 태어날 거 아니냐. 아니 막 그렇게 해요. 망하니 이렇게 태어날 거 아니냐. 그러면 잘 된 사람은 어떻게 되지 뭐. 그래 자꾸 토론해도 그 마지막 토론이 그거예요.
생사 윤회를 갖다가 말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증명을 해갖고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나는 죽음이란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뭐,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왜냐면, 그 사람은 그래요. 스토이는, 철학자는 죽어서 이데아에 태어나고, 다른 중생들은 다 다시 태어난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나 그 이데아 갈 거니까 걱정할 것도 없다. 그리고, 이게 정말로 죽음 앞에 이렇게 한가로운 사람, 그런 걸 처음 봤어요. 독을 마셨어. 그냥, 그렇게 걸어 다녀. 왜 독을 마셔 걸어 다닙니까? 나 독이 좀 빨리 퍼지라 걸어 다닌다. 내 빨리 죽으려고 걸어 다닌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냥 죽는 순간까지 거기 있고, 자기 부인은 쫓아내라 그래. 내가 죽는 거 보면 슬퍼할 테니까 쫓아내라. 그럼 제자들하고 계속 토론하는, 죽는 순간까지 토론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가면 오고 오면 간다. 이거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믿어야 돼. 아는 게 제일 좋고요. 물론 믿어요. 그렇죠? 물론 믿어야 된다. 가면 오고 오면 간다. 이거 생사거래 같은, 인간은 선한 일을 하면 선한가가 오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가가 오는데, 악한 일을 해놓고 선한 거를 복을 받기를 바라. 이게 봉사라는 거예요. 가면 오는데 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봉사예요. 줘야 받고 받아야 주는데 주지는 않고 받기만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봉사. 그러니까 이 대소유무 이치의 봉사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사실과 허위를 구분하지 못한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사실과 허위를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면 사실과 허위를 구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하는 일이 실패로 돌아갈 것은 그 앞에 괴로움이 한이 없을 것이다. 그 앞길에 괴로움이 하는 것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오는 이 괴력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12이해와 대소유물을 모르는 데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12이해와 이 대소유물의 일과 이치를 연구해서 그래야 낙원이건, 우리가 목표는 낙원세계 건설하지 않는 것이 이 사리연구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요번 원리를 배우고 다음번에는 일상생활 이쪽 마음대적 공부를 하게 된다. 이게 이제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덕산 여기 왔나? 면역학보다 어려워. 면역학 어려워도 죽어라 공부하잖아. 오늘은 모르겠다. 막 예습도 하고, 막, 틈도 없이 공부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 그렇게 안 해? 어? 예습도 오래 못하고 연습할 있다. 시간이 없어서. 근데 이거는 그렇게 아니라 30분만 공부하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교무님들로 하면 다 알기 때문에 너무 재밌는데, 여기서 하면 힘든 게 뭐냐면, 이게 별로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영준이. 네. 재료학보다 어려워요. 지금 한 게. 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서 다리 연구를 해서 아는 게 많아야 돼요. 아는 게 많아요. 이 불교에서는 아는 걸 별로 안 중요시하게 하는데 우리 대종사님 지식을 대단히 중요시해요. 네? 지식을 대단히 중요시해요. 근데 이런 여가리다. 한동리에서 드러난 사람보다 한동리에서 드러난 사람은 그 이장 그렇죠. 이장. 옛날 우리는 구장이라고도 했고 이장이라고 해요. 이장이고 그 사람보다 한 면에서 드러난 사람이 면장이 더 아는 게 많아야 된답니다. 한 도, 한 도에서 드러난 사람은 도지사가 드러났잖아요. 그보다는 한 나라에 드러난 사람이 더 아는 것이 많고 세계에서 드러난 사람은 나라에 드러난 사람보다 아는 것이 많다. 그래서 재불재성은 세계에 드러났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보다 훨씬 더 아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 연구력이란 건 뭐냐면 정신을 운전하는 힘이에요. 운전하는 힘. 이 연구력 갖고 운전을 한단 말이죠. 운전하는데 이 사리 연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연은 연마하고 구는 궁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연마라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힘써서 노력하는 거예요.
힘써서 배우고 익히고 연구하고 생각하는 거. 이 연이라고 해요. 말아가는 거는 이미 알았어요. 알았는데 속속들이 파고들어서 깊이 연구하는 거예요. 그 근본을 알아내는 거예요. 이게 연구라는 건 처음에 모르는 거 알 때는 연이고 구락하는 건 알아진 다음에 그 내막을 완전히 파악하는 거예요. 구라고 한다. 연구다. 그래서 사리 연구가 그런 것이다. 이거예요. 네. 요것도 보고 우리가 이 사리 연구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리 연구가 하게 되면 어떤 것을 보더라도 천만사리로도 걸림없이 하는 지혜의 힘이 생겨서 연구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 사람에게 연구력 있고 지혜의 힘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연구력, 지혜의 힘을 얻는 공부를 이제 해보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구를 하고 살았잖아요. 연구. 응? 그래서 어느 방면을 연구하면 그 방면에는 이렇게 능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이 심성의 원리, 마음의 원리와 우주의 대소임과 시비의 그 원리를 한번 공사를 해보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한번 우리 대종사님께서 방에 구두를 놨었거든요. 이렇게 옛날에는 모르는데 옛날 온도에는 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돌을 이렇게 딱 놓는데 그걸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 방이 저 밑에까지 뜨겁고 이 앞에만 뜨거운 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유체역학이라는 걸 배워서 그 구들을 놓는 원리를 알아요. 원리를 알아서 어떻게 하면 뜨겁게 그걸 알았는데 대종사님은 그런 거 안 배웠는데 가서 연구를 해갖고 이렇게 나라 하면 아주 방이 따뜻해. 그러니까 연구를 하면 이렇게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제가 이제 가려고 하길래 야 가기 전에 레시피를 몇십 개 좀 만들어 놓거라. 예? 왜 그러냐면 내가 좀 요리를 해보려고. 난 요리하는 좀 이게 발이 연구를 많이 해. 어디 몽주어는 김밥 몽주어 것좀 아니야. 볶음밥은 몽주어는 제일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만들까 하고 이렇게 연구 그래서 집에 가서 좀 실습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원로 못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려고 좀 놓고 가라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네, 네, 연구를 하죠. 이 연구를 하게 되면 일과 이치를 밝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해서 어떤 문제라도 걸림없이 알아는 마음의 힘이 생긴다 이거예요. 밝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해서 어떤 문제에도 걸림없이 하는 연구력. 그 연구력을 한번 얻어봐야겠다 이게. 세상 만사는 일과 이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력을 얻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연구력이 없으면 그 일을 못하게 된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연구력을 얻을 것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건 일과 이치 사이에 살아가기 때문에 다단한 모든 일의 희비애와 이 대소유무의 이치를 깨달아 알잖아요. 깨달아 아는데 알려면 이제 방법이 있잖아요. 이건 생각을 해서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데 지혜는 어떻게 하냐 하면 모든 진리를 갈고 의심을 걸어 갖고 생각을 해야 되고 공부해서 깨치자. 의심을 걸어서 생각하자 이거예요. 어떤 일이 있으면 의심을 걸어서 생각하자. 이게 연구의 1번이에요. 그 다음에는 배워서 알아요. 첫째, 배워서 하는 거예요, 진리는. 그 다음에 의견교환. 의견교환. 의견교환이 아주 해문을 여는데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도 회의를 하면 알아줘요. 회의하면 알아줘. 그 의견을 서로 교환하다 보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소리 몇 사람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 알아줘. 회의라는 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의심을 걸어서 공부하고 모르는 진리를 배워서 알고 경전을 통해서 알고 스승하고 문답한다. 경전에서 알고 스승과 문답하는 데 알고 해서 우리는 이 사리연구의 공부기를 잡아야 돼. 이 공부기를 잡은 사람 수양만 잘하면 안 되고 사리연구의 공부기를 잡아야 돼. 내가 이제 이것도 이제 욕을 하려고 이제
한 며칠 전부터 이제 한번 해갖고 청년을 한번 해보고 좀 반응을 보고 그다음에 또 연구하고 또 요번 했는데 이제 이거 다음번에 할 때는 이거보다 더 연구를 해갖고 이제 그 잘하려고 이렇게 다리 연구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공학을 하기 때문에 기계공학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그 실험실을 만들고 뭐 그 막 학문을 공부하고 막 많이 그걸 저 우리 학문을 연구했어요. 그 전에는 이제 그 제가 이제 에너지라는 데 편집 이렇게 논문 심사위원인데 뭐 상당히 많이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작년 재작년 몸이 아파 별로 안 해줬는데 또 하나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내가 아는 것 같아서 해준다고 했는데 아 읽어보니까 이게 뭐 내가 아는 데는 막 AI가 막 들어갔어요. AI가 막 내가 이걸 어떻게 하냐. 잘 모르겠다 해갖고 이제 막 이게 안 되겠다 해서 막 한글로 번역을 해놓고 읽어보니까 좀 잘 알아갖고 아 이렇게 이렇게 되는구나 뭐 이렇게 뭐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관심 있는 건 뭐냐면 면역학 공부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너무 이 한번 면역학 책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이 몸이 신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찾아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병균이 하나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가면 대식세포라는 게 있어요. 덴드라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게 그걸 잡아 먹어요. 먹고 이게 이렇게 붙여갖고 자기 몸에다 이렇게 붙여. 이렇게 붙이고 어디로 가냐면 이 T세포라는 이 T세포는 공격하는 그 배포예요. 거기 가서 아, 요렇게 생긴 게 내가 잡으면 요렇게 생긴 게 나타났다. 빨리 너 가서 좀 막으라 그러면 거기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T세포가 막 분열을 해갖고 많아지 개수가. 그래갖고 어디냐 그러면 이 가면 따라가서 거기 아주 무슨 전쟁 같아. 그리고 몸이 그렇게 돼 있어요. 별게 다 있어. 뭐 무슨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보니까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 그게 좀 내가 공부를 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조금만 변역하 그러면, 네 배워서 알아야 돼요. 이 말하면 이 진리, 이 경전도 배워야 되고, 자기 전공도 배워야 되고, 배워서 아는 이 사리용 공부를 잘해서, 마음을 알고 진리의 눈을 뜨자. 마음을 찾아서 밝히자. 요게 이제 보험이 있어요. 근데 그 핵심 요령은 뭐냐? 밖으로 묻고 배워서 지식을 넓힌다. 외학 지식을. 우리는 밖으로 묻고 배워서 지식을 넓혀. 그래서 세상 사람들, 성현들은 그 아는 것이 풍부하기 때문에 마음이 명랑하다. 아는 것이 많으면 마음이 명랑하다 그랬어요. 응? 아는 것이 많으면 마음이 명랑하다. 이게 모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는데 공자님 보면 엄청나게 많은 뭐 세상 역사고 뭐 모르는 것도 다 배워갖고 척척 박사예요. 아는 것이 많아갖고 그거를 하는데 확실히 부처님도 그렇고 대종사도 그렇고 아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내가 이 세상에서 키가 제일 큰 식물은 뭘까요? 그렇게 어, 누가 하면 해요. 세상에서 키가 제일 큰 식물 이게 예? 아니 보면 이 나무가요 50m 이상 가면 못 가요. 왜냐면 물이 올라가는 건데 그 모세관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모세관 통해서 쭉 올라가는데 거기 땅 가면 이게 올라갈 수가 없어. 그래도 모세관 통해서 이렇게 물이 그러니까 물이 올라가는 게 40m, 50m면 우리나라에도 50m, 45m짜리 은행나무가 있대요. 근데 저기 쌀과 박에 가면 50m짜리 높이가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그 이상은 잘할 수가 없어요. 물이 올라가질 않아요. 근데 그거보다 키가 더 큰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산정산도 이 세상에 제일 키가 큰 게 식물이 뭐냐 하겠더니 바닷속에 사는 해초래요. 이게 기다랗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물이 밑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옆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리 가도 괜찮아.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기다랗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엄청 크다는 거예요. 정산은 어떻게 하는 걸 알았어요. 예? 자면 정사정사에 모르는 게 없어. 예? 그럼 또 청국장 어떻게 만들려 하냐 그랬겠어요. 청국장은 처음에 어떻게 생겼냐면 그 여진족들이 청국 사람들 아니에요. 이 전쟁을 하러 나가면 뭐 먹을 거 싸갖고 다니는데 그 된장 고추장 싸갖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이 가죽 주머니에다가
콩을 삶아서 팍 집어넣고 딱 그걸 안장으로 밑에다 넣고 달리면 야, 이 몸이 그냥 뜨끈뜨끈하니까 청국장이 된다는 거야. 정상정상이 그런 걸 얘기하죠. 참 모르는 게 없어요. 별일을 다 알아요. 뭐 이런 뭐 한국 그냥 뭐 이상하게 다 알아요. 예? 우리 대산 정사님은요 저기 하와이에 가셨는데 그 앞에 조그만 돌산인데 이렇게 돌산. 야, 저 뒤에 지금 동굴 있으니까, 녀석이 동굴 있으니 가봐라 그래요. 아니, 뭐, 가봤더니 진짜 동굴이, 어디 가보지도 않고, 동굴이 있어. 그, 다이산 밑에 저 뒤에 동굴이 있어. 아, 그러니까 이게 성현들은 뭐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밝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은 너무 지식에 이게 매몰되면 안 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게 보감이 된다. 왜 지식을 알아야 돼? 지식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진짜 AI 같아. 세상에 우주 있는 거 전부 다 조사해갖고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하냐. 내 논문을 번역시켰는데요. 그 논문하고 어째 다르게 돼 있어. 근데 논문이 보니까 좀 이렇게 표시를 좀 어렵게 만들었어. 그때 지금 고쳐갖고 딱 바르게 만들어서 논문도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쓰는 거라고 아주 논문 식을 갖다 고쳐버렸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봤더니 그게 더 잘 맞아. 그렇게 진짜 엄청나게 그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식은 언제나 배우는데 어떻게 배워요? 지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배우는 사람보다 지식이 많아요. 지도인이 되려면 그 지도 받는 사람보다 지식이 많아야 된다. 이거 뭐가 원리를 지혜는 많아도 지식을 모르면 밑에 사람들이 잘 반응을 안 하는,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이제 한번 내가 그러면 거기도 삼성에 높이 올라가려면 뭘 많이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누군지 알아요? 동원이. 별걸 다 알아요. 예전에 하와이를 같이 갔었는데 스타에 관심이 많았던 아이, 여기 옛날에 경표철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보면 철도가 조금 있어. 근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탕수수를 해서 그거를 날렸다는 거예요. 정말로 길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알고 있어. 이거 어떻게, 거기 조금 차가 왔다는 그걸 알고 있어요. 요새 그게 좀 복원이 됐거든요. 이거 복원이 됐어요. 조금. 그래서 이제 기차가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랬더니 저쪽에 저기 뭐야, 그 리조트가 있는데, 거기도 세계적인 골프 대회가 열렸다네. 하와이에도 뭐가 있다는 까지 다 그리고 있어요. 뭐, 러시아 그러면 뭐 그냥 박사예요, 박사. 그게 나, 심약을 해가지고 어, 엄청 그 지식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아주 그냥 이렇게 우리 간사만 해도 이 정도 실력이 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지식만 알지 말고 안으로 의도성리를 연마해서 진리를 자각해요. 진리를 깨치해야 돼요. 그것은 진리라는 것은 안으로 연마를 해요. 그냥 되지 않아요. 연마를 해야 돼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연마를 많이 했어요. 제가 제일 먼저 연마한 건 뭐냐. 초등학교 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요. 그때는 의자도 없이 그냥 앉아서 의자도 없이 2학년이라고 막 그냥 바닥에 앉아서 탁 60명이 딱 앉으면 선생님 그 질문을 했어요. 야, 너 천당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냐? 진짜냐? 없다고 생각하냐? 그렇게 애들 2학년이 뭐라 그랬대요. 제가 딱 손들었죠. 그거 없습니다. 그 사람들 심화 교화시키려고 그 만들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이때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서 이제 그때 이제 있을까? 없을까? 그 생각이 들었잖아. 없는 것 같아. 이거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그 이제 틀린 건 아닌데, 그때는 자신 있게 내 사기 연구를 좀 했어요. 근데 6학년 때쯤 되니까, 이제 우리 반이 한 60명이 되는데, 저도 이제 공부를 참
그 선생님이 공부 못하니까 공부 좀 가르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제 수학 문제를 가르쳐. 아니, 뭐, 하나 더하기 둘하면, 이 하면, 돌았으면 잊어먹어. 이렇게 하면 뭐 잊어먹어. 아니, 세상에, 어떻게, 콤방이 하라 했는데, 콤방이 잊어먹어. 이거 아무리 합쳐도 콤방 잊어먹어. 아니, 뭐 어떡하냐, 이거. 그러니까 그 의심이 걸린 거예요. 얘가 태어날 때 안 그랬는데 자라나다가 이렇게 어디에 붙었냐. 태어날 때부터 그러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건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 뭐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이게 지혜와 어리석음이 생기냐. 그 다음에 나를 딱 생각해 본 거예요. 나에게는 어떤 것이 지혜가 되고 어떤 것이 어둠이 되냐. 나를 딱 비춰보니까, 보이지 않는, 보이지도 않는데 그 한 기운, 요거를 먹으면 지혜가 된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6학년 때 그 생각했대요. 나한테 이런 것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알고, 그게 없으니까 모르겠네. 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영지라고, 영지. 영지가, 그것 때문에 했냐, 안 했냐가 얻어진다. 그건 다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응? 연구를 했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연구를 가끔씩 그런 걸 해요. 응? 죽으면 어떻게 되고, 살면 어떻게 되는, 뭐 그런 연구도 하고, 그래, 뭐 그런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6학년 때는요, 공부를 시키니까 맨날 공부하다 어느 날 이제 할 일이 없고 가만히 아무도 없는데 앉았어요. 앉았더니 아무도 없는데 앉아서 혼자 앉으니까 아무 생각이 몸이 없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이 알고 있는 내가 가만 아무 생각 없는데 알고 있는 이 자리가 있는데 이게 내가 낳기 전에는 어디 있다가 이게 생길 것이냐고 그랬더니 낳기 전에 생각하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죽으면 이게 없어질까? 그것도 생각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내가 태어나면서 그 영지가 생겼다가 죽으면 영지도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논리를 생각해 봐. 없는 데서 생겼다가 다시 없어진다.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는 없다. 그럴 수는 없다. 이게 있는 것이 없는 데 생겼다, 있다가 없어진다. 그럴 수는 없다. 그런 생각까지는 했대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불땡불의 자리인데, 6학년 때 그런 생각 혼자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리를 연구해야 돼요. 가만히 자기를 생각해보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영지가 있잖아요. 이 영지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었느냐,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요. 태어나기 전에 모르겠어요. 어디 있었는지. 그러면 무에서부터 딱 생겼다가 다시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란 진짜 험한 거예요. 뭐 선한 일 할 것도 없어져 버리는데 뭐 선한 일을 해요. 없는데 생겨나는데.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치를 이렇게 연구를 하라. 이게 성리를 연구를 하고 진리를 연발을 해버려요. 그러면 세상의 만물에는 원리가 들어있어요. 이 원리를 연구해야 한다. 연구해야. 그래서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 그 뭐냐. 물리가 나야 된다. 이거. 물리라는 게 뭐예요?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아는 힘이. 그러면 우리는 세 가지 물리를 통달해야 돼요. 첫째, 사물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사물. 사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과 이치, 일, 12에 12. 옳고 그렇고 이렇게 해놓은 사물의 이치를 연구해서 물리가 나야 돼. 물리가. 어? 여기는 음식하는데 물리가 조금 이렇게 요리사 조금 낫다 그러니 우리 같은 데는 어때요? 그래서 내가 이거 가기 전에 좀 배우려고 근데 영 안 가르쳐줘. 그거 가르치면 아까운가? 한 달 전부터 좀 해달라는데 아직도 안 가르쳐줘. 그래요. 가기 전에 안 되겠다 막 적어놓고 와라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럴까요? 집에 가서 해 먹어봐야지. 음식은 내고 가야지 뭐 누가 챙겨줄 게 아니라 내 건강 내가 챙겨야 돼. 그럼 보면 이게 다 가만 살펴보면요, 이다 음식 맛이 다 잘해. 여기서 하는 거 여기 다 달라. 근데 어떤 때는 보면
이 학생들이 더 잘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더 잘하네? 그래, 한식은 잘 못하죠. 한식은 뭐, 양식은 잘하는데 한식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서 알아야 돼. 진리는 배워서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디든지 모르는 것을 배워하는 게 정성을 들여야 되는데 성인이란 무엇이냐? 아랫사람에게 배우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성인이에요. 자기보다 낮은 사람한테 어린 사람한테 배우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언제든지 배우란 말이에요. 배워라.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한테 배우려고 하고 음식도 배우려고 하고 뭐 좀 배우면 제일 좋다. 근데 이거 복잡하게 배우고 싶지 않아요. 평정하시고 다 해줄 건데 그걸 너무 복잡한 걸 배워. 전기서 넣는 것도 뭐 알고 하겠던데 그거 뭐 위험한데 뭐 배워 그냥 사람 불러도 시키지. 내 음식은 배워도 괜찮은 거 같아. 그래서 자꾸간 여러분 배워요. 배워서 알아요. 그렇죠. 지도인이 되려면 알아요. 그럼 여기 뭐를 배워서 뭐 아들 딸을 잘 길러야 될 거야. 그러면 청소년의 세계의 마음세계라. 청소년 세계는 우리하고 사고가 달라. 근데 모르고 내 생각으로 하니까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이 청소년의 세계에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를 배워야 돼. 그럼 어떻게 자꾸 대화를 하다 보면, 얘가 말하고 하는 것이 그것하고 다르네?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걔들의 안으로 들어가서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저는 잘 배워요. 걔들한테. 받아서만 잘 배워. 어? 걔 성분을 알고 있어. 그래서 걔들이 좋아해요. 뭘 어떻게 되냐. 이런 데 올 때는 어떻게 돼요? 주머니에다가 사탕을 한 봉씩 넣고. 애들이 보면 무조건 하나씩 줘. 1년만 되면 줄줄 따라가요. 그거 한번 시험해봐요. 정말이에요. 근데 안 하거든요. 뭐 공구만 들고 오잖아요. 들고 오니 고치려고 하죠. 아니, 애들하고 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올 때 뭐 맛있는 거 이게 잠깐 이게 사탕 같은 건 요새 더 맛있는 거 사다가 조금 이따 한번 시험을 해봐. 애들 있으면 한번 줘봐. 몇 번만 하면요 엄청 친해진다니까. 애들은 단순해요. 예. 그래서 이 원리를 체득하자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학문의 원리라. 학문의 물리가 돼. 학문의 물리가 돼. 이거 어떻게 우리 터지냐? 우리가 처음에 대학 들어가니까 그 교과서인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엄청나게 어려워. 그래도 막 숙제를 해달라는 그 문제를 모르는데 숙제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뭐 역학이라는 게 엄청 어려워요. 복잡해. 그때는 너무 어려운 책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책을 쓰냐 했는데 그 책이 참 유명해서 지금까지도 교과서를 쓰고 50년이 지났는데도 그 책 유명한 책. 그 책을 쓰고 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좀 눈이 트이더라고요. 계속. 그 다음에 논문이란 게 있어요. 논문이란 거는 막 처음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다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논문 한 세 번쯤 읽어보면 이제 들어와. 그래갖고 읽고 가다 보면 이제 내가 전공하는 데는 물리 같아. 물리 같아지. 근데 이 참 서양 사람들이 초등학교 때, 이 중학교 때 수학을 못해. 근데 대학교만 되면 어떻게 수학을 배우는데 어디서 그런 수학을 갖고 왔는지 하는데 따라갈 수가 없어. 애들이 그 생각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따라갈 수가 없어. 초월하고 평생 노력을 했는데 그런 외국 소리 논문이 안 나와.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그냥 우리 신종훈 박사하고 어떻게 해갖고 그냥 비슷한 세계적인 나랑 비슷한 논문을 한두 편 쓰고 나왔대요. 그렇게 그 학문이란 게 어려운데 우리가 오늘날 세상은 전문 기술이 되기 때문에 학문의 물리가 터져야 돼. 학문의 물리가. 이 전문 취직 나왔다라면 뭐 학문 물리 터질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음식만 좀 배워갖고 맛있게 해주면 되지 뭐 학문 할 거 없어요. 그 시간에 마음공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그냥 세상을 살아가려면 뭔가 학문의 물리 같은 그래야 이 세상은 기술적으로 이겨낼 수가 있어. 그냥 영주인도 지금은 MBA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MBA 하면 가서 막 경영하고 하잖아요. 근데 무슨 기술이 하나 난 있는 게 더 좋아. 기술이 남 따라갈 때 기술이 있어야지. 기술은 남들이 하거나 운전만 하려고 그러는 거다. 뭐 기술을 그래도 삼성전자 가면 하나라도 배워야 될 건데 어찌 자꾸 그런 거 안 배우고 그냥 경영만 하려고 그러는
그것도 좀, 거기도 배워요, 기술로. 네. 기술을 배웠고. 근데 마지막은 진리에 대한 뭐, 진리를 아는 건 이렇게 사고를 해요, 사고. 사고를 했고, 이게 습관을 들여요. 사고를 해서 습관을 들여서 이게 진리에 대한 물리. 그러면 진리에 대한 물리를, 그러니까 학문도 하다 보면 이게 깨침이 있어요. 이 관문이 있어. 그걸 통과하면 확 이게 원리가 확 알아지는 게 있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 원리가 알아지는 분야가 있는데, 진리에는 이거 알아지면 깨달아야 돼요. 각이라 그러잖아요. 각이 있어야 물리가 나게 돼 있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보고 듣고 하는 중에, 보고 듣고 하는 중에 의심나는 것이 생기면, 뭐가 의심이 생기면 연구의 순서를 따라 의심을 해결하라. 연구는 뭐가 있냐? 순서가 있다. 연구에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 순서를 따라가면 연구가 잘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걸 알아요. 연구는 순서가 있다. 순서를 따라 연구해서 의심을 해결하라. 보고 듣고 하는 중에 의심나는 것이 생기면 연구하는 순서를 따라 의심을 해결하라. 요것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연구는 순서가 있다. 순서가 있어서 그 순서대로 가면 원리가 말 거니. 아무리 연구해도 안 되는 건 순서를 안 밟고. 그러면 음식을 할 때는 순서는 뭐예요? 처음. 음. 밥 제일 오래 걸리는 걸 먼저. 그게 아니라 내가 음식을 잘하려면 먼저 아,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물어보고 어떻게 닮고 이렇게 지 혼자 연구를 해갖고 이게 순서 지 혼자 하라고 하면 이게 밥이 제대로 될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 붙들고 물어서 보면 그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연습을 해야지. 묻기만 하면 안 되고 연습을 해야 돼. 이게 순서대로 해야죠. 연습을 먼저 하고 묻기를 나중에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연구는 순서 따라 하는 것이다.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가 있는 대로. 이거는 이제 대사동사면 여가 있는 대로.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취할 것이요. 경전과 법문을 연습하기 취할 것이요. 이렇게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응? 그래서 또 하나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 묻고 배우는 것을 오래 하고.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거는 여기 올 때 문제를 하나씩 갖고 와서 자꾸 물어봤습니다. 근데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음. 응?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갖고 와서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자꾸 이게 물어야 돼. 그래야 되는데 보면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다음에 이제 한번 연구를 해갖고 한번 물어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앉아도 참 잘해요. 그래갖고 뭔가 연구해서 그럼 내가 아는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모르면 어떻게 할까? 밑에 선생님 와서 딱 물었어요. 그럼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연구를 해야죠. 어? 연구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잖아요. 영준 누가 밑에 사람이 자꾸 물으라 했더니 질문해 왔어. 딱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 내일 알려줄게. 어? 내가 그게 아니라 그 너무 중요한 문제고 깊은 문제라 조금 생각해 모르니까 내가 깊이 생각해서 한번 알려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서 알려준다. 와갖고 지가 모르든 또 딴 사람한테 물어볼 거면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 물으면 이게 금방 할 수 있으면 되고 모르겠으면 이게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오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노는 시간 있고 경전법 그 연습하기를 주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경전법규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스승과 제자가 묻고 배우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서 이 질문도 잘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돼야겠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생각하다가 이게 중요해요. 생각하다가 모르는 게 생기면 어떻게 돼요? 생각하다 모르는 게 생기면 놔뒀다가 다시 생각. 이게 아주 면미예요. 생각하다가 오르면 딱 접어뒀다가 한참 머리가 식은 다음에 다시 생각해요. 생각하다 모르면 다시 생각하는 이런 이 연구의 순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합치면 뭐라고요? 연구는 견문, 항상 보고 듣고 사제간에 대화를 하고 이런 속에 다리가 밝아지고 사색, 생각해 머리를 굴려야 돼요. 수정, 알았으면 그거를 행동으로 옮겨서 실제로 증명을 해요. 행동으로 옮겨 증명. 견문사수, 견문사색 수정. 여기 문사수, 견문사색 수정. 근데 이거를 육순과정이라는 걸 알아요? 육순과정 들어봤어요? 그래. 대각은 육순과정을 합니다.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육순과정. 문사수하고, 그러니까 대각하려면 묻고 배우고, 사색 생각하고, 수정 자기가 실제로 수행해서 알아가고, 허령지각 신명, 이게 허령지각 신명. 그러면 허령이 뜨고, 응? 허령이 뜨고, 그냥 뭐 밝은 게 떠갖고, 그건 허령이라고 해요. 그 지각은 도를 깨치게 돼. 그러니까, 그다음 신명이 그냥 신령스럽게 밝은 그런 삼명통이 있거든요. 그게 터진다 해서 이 육승 과정을 거쳐서 대각에 이른다. 그랬잖아. 우리의 공부의 목적은 뭐가 될까요? 음, 우리의 이제 이게 사회로 나가서 심정개발 운동할 때는 그 자기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게 목적인데 우리 수도인들의 목적은 어디에다 둬야 되겠어요? 어디다 둬야 되겠어요? 수도인 대원정각에다 둬야 돼요. 대각에다 두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대각이에요. 연구의 목표가 뭐라고요? 원정고. 연구 목표가 아들 길들이는 게 아니라 대원정각이에요. 여기 오는 건 대원정각으로 오는 거지. 아들 말자 닮게 그 터원이 너무 작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어. 예, 무조건 하겠다 그래. 그러니까 목표를 대원정각으로 하란 말이죠. 대원정각으로 하면 그 다음에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아무리 이제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왜 그러냐면 대산용사님은 어떻게 하면 대각하라고 그걸 많이 써. 이걸 어떻게 하라고 꼭 보면 다연구는 대각이 목적이에요. 대각이. 그러니까 만약 그거를 이렇게 시키고 싶으신가 봐요. 근데 이 세상에 대각도인이 안 나오면 그거는 껍질이에요. 세상은 호주가 없어진 고아가 된다. 이 세상에 대각한 도인이 없으면 이 세상은 고아가 된다. 우리 세상은 껍질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대원정, 대각.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대각의 방법은 문사수, 활용, 지각, 신명. 육순차로 간다. 육순으로 간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겠습니다. 그 깨달음에 가려면 첫째, 정신통일을 해서 큰 일심이 돼야 대각을 빨리 할 수 있어요. 이거 대각을 옮는 거예요. 의도연마를 해야 대각할 수 있고 실천의 공을 세워야 대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대각의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리용 공부에 이어 6과목이 있고 상식응용주의상이 있고 일상소유 2조가 있어. 이런 모든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고, 네? 그다음에 우리 마음을 밝히고 도를 깨닫자. 마음을 밝히고 도를 깨닫자. 그래서 이게 참 이 세상에 진리를 깨달은 성자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 그 밝은 빛이 태양보다 더 밝아서 온 우주에 빛이 않는 것이 없다. 태양의 빛은 저 농속에는 안 비친다. 농속에는 안 비쳐. 보이지 않는데 안 비쳐. 이 물건 속에는 안 비쳐요. 그렇죠? 안 비치는데 성자의 깨달음은 보이지 않는 속에도 다 비추고 있다. 왜 그러냐면 이 우주는 이로 돼 있다. 그리고 좌선상사는 그걸 이체라 그래요. 고체, 기체, 액체가 있잖아요. 한 개 더 있다. 이체라는 게 있다. 근데 이체라는 건 만물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이라고 해. 이라고 하는 이치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기라는 게 있고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 이치, 그 알기 어려운 이치를 공부해보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 같이 보겠습니다. 요걸 한번 읽어. 이게 사리연구가라고 했는데 너무 잘 돼 있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거 잡을 좋아하지. 인간의 옳고 별은 하고 많은데 그중에 나고 짚고 짚고 만나니
연마하고 분부하고 깨쳐나가세. 연마하고 분부하고 깨쳐나가는 이 길이 하려고 공복길이세. 오늘이 영으로 밝히고 시간을 주하나여 수고케 치세. 모든 일 생각 없이 지내지 말고 일마다 일치마다 알아가는 이 길이 하려고 공복길이세. 그 이때까지 얘기한 건 너무나 이게 잘 확실하게 이렇게 표현해서 참 사리연구가 내용이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참 대종사님이 정신수양을 많이 시켰는데 사리연구를 엄청나게 시켰어요. 그래갖고 이게 사리가 이게 밝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게 세상에서 원남 교당에서 공부한 사람은 사리가 어두워갖고 일이 어두워서 일을 그친 일로 해서 참 이게 12이해와 대소음의 이치를 늘상 갈고 연마해서 그걸 참 이치에 통달을 해갖고 우리 앞길에 낙원을 마주오자, 낙원 세상을 마주오자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갖고 이게 전체를 한번 다듬은 건데 이걸 어떻게 해서 쉽게 해서 세상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거는 일주일 연구해갖고 안 되거든요. 한참 더 연구해서 그래도 이 내용을 부드럽게 만들어갖고 이제 세상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지금 연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